긴급 속보입니다. 여러분들 중 농지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큰일 났습니다. 이 영상을 당장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계신 그 소중한 땅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의 작은 논이든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꿈꾸며 사둔 밭이든 아니면 주말마다 내려가서 정성껏 가꾸는 소박한 텃밭이든 지금 그 모든 땅이 전례 없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4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검토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한마디에 지금 전국의 농지 소유자 280만 명이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190만 헥타르에 달하는 모든 농지를 단 한 필지도 빠짐없이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사실 서랍장 하나만 슬쩍 열어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농지의 10% 정도만 표본으로 뽑아서 확인했을 뿐 나머지 90%는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안의 모든 서랍을 다 뒤집고 장롱 밑바닥까지 확인하겠다는 세무조사 수준의 정밀 점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부모님께 상속받은 거니까 괜찮겠지, 혹은 내 땅은 규모가 작으니까 별일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번 조사는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줄의 기준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땅을 강제로 뺏길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시니어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골든타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농지 소유자 28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우리 시니어 세대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논밭, 마지기부터 은퇴 후 귀농을 꿈꾸며 마련한 땅까지 모두가 조사 대상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갑자기 강경하게 나오는 걸까요? 지난 202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 이후 농지법은 상상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이번 전수조사는 불법 농지 소유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곧 조사 통보서가 날아올 것이며,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합당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평생 일궈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처분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대 박 어르신은 3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께 시골 논 500평을 물려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내려가 볼 시간이 없었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라 당연히 내 땅이라 믿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청에서 농지 처분 의무 통지서라는 청천벽력 같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6개월 안에 땅을 팔지 않으면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평생 부모님이 지켜온 논을 시세보다 1000만 원이나 싼 헐값에 급하게 넘겨야 했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바로 농지대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하나를 만들어두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내 땅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이자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없으니 소명 기회가 와도 내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67세 김 어르신의 사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분은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 8년 자경감면 혜택으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김 어르신이 은퇴 전 직장 생활을 할 때 연봉이 3,700만 원을 넘었던 3년의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결국 8년의 조건을 채우지 못해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말았습니다. 3,700만 원이라는 이 숫자 하나가 시니어들의 노후 자금을 뒤흔드는 무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 인근 농지를 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서류만 꾸민 위장 작용입니다. 정부는 이제 단순히 서류만 보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추적하고 실제 거주 여부와 농작물 수확 실적까지 위성사진과 교차 검증하여 철저히 파헤칩니다. 적발되면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1억 원짜리 땅이라면 매년 2,5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하는 꼴입니다.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세가 최대 60%까지 중과되면 사실상 땅값의 절반 이상을 세금과 벌금으로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며 마련한 소중한 재산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합법적인 예외 규정과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300평 미만의 주말 농장 역시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몸이 힘들어져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농지은행 위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수수료 없이 합법적으로 임대 수익을 올리며 처분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경작한 분들을 위한 임대 특례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 연금 제도까지 여러분의 땅을 지킬 방법은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당장 여러분의 땅이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지대장부터 확인하시고 농지은행 상담 전화인 1577-7770을 메모해 두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땅은 당연히 여러분이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막막해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정보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더 구체적인 소명 방법과 농지대장 만드는 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끝까지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1편에서 전해드린 농지 전수조사의 충격적인 소식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소중한 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패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 2편에서는 정부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내 땅을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는 실전 소명 방법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인 농지대장 그리고 농지은행 활용법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 땅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대장을 완벽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농지원부라고 불렸던 이 서류가 이제는 농지대장으로 일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용 실태조사를 나왔을 때 내가 이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농지대장이 비어있거나 실제 현황과 다르다면 정부는 여러분을 불법 소유자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처분 의무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그곳에서 농지대장을 열람하고 내 땅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모든 방어의 시작입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10,000제곱미터 약 3025평까지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농지대장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농지대장이 없다면 신규 신청을 하시고 이때 담당 공무원에게 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신 시니어님들이라면 자경증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말로만 농사 짓는다는 주장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현장에 나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영수증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농약을 구매한 영수증, 비료나 종자를 산 내역 농기계를 빌리거나 수리한 영수증 하나하나가 모두 여러분의 땅을 지키는 금쪽 같은 증거들입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계시니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나 계절별로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으로 찍어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훗날 소명 기회가 왔을 때 이 사진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편에서도 강조했던 3,700만 원의 법칙입니다. 8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었어도 그 기간 중 연봉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긴 해가 있다면 그 해는 경작기간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은퇴 전후로 직장생활을 병행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도별 소득 확인서를 떼어보십시오. 8년 자경감면을 믿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으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처분 의무 통지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절대 포기하거나 헐값에 땅을 팔아치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벌 수 있는 소명 방법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가 왜 농사를 직접 짓지 못했는지 질병이나 고령, 부상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지금이라도 당장 농업 경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다시 시작하거나 혹은 가장 권장되는 방법인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절차를 밟으면 강제 매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인 농지은행 위탁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니어님들 중에 이제 기력이 달려 농사 짓기 힘들지만 부모님 유산이라 절대 팔 수는 없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농지은행은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내 땅을 맡기면 농지은행이 대신 농사를 지을 청년 농부나 전업농을 찾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위탁 계약을 맺는 순간 여러분의 농지는 농지법상 합법적인 임대차 상태가 됩니다. 개인 간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국가기관인 농지은행을 통하면 100%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농지은행 위탁 수수료가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땅을 지키면서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익은 노후 생활비에 보탤 수 있고 무엇보다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안전하게 제외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농지은행 위탁은 1577-7770으로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시 내 땅의 지번을 알려주면 위탁이 가능한 땅인지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이라는 제도도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60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분들이라면 내 땅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으며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추가 임대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농지대장을 지금 당장 정비하라. 둘째, 영수증과 사진으로 자경 증거를 수집하라. 셋째, 몸이 힘들다면 망설이지 말고 농지은행 1577-7770의 문을 두드려라.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농지는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조사를 한다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리 준비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니어님들 여러분은 그동안 이 나라를 일구고 가족을 지키느라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결실인 소중한 땅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실전 대책들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막막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상의하거나 농어촌공사 사무실을 찾아가십시오. 이어지는 마지막 3편에서는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원 받는 비법과 상속농지 분쟁 시 해결하는 법 등 더 깊이 있는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재산을 완벽하게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지 전수조사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땅을 노후의 든든한 황금알로 바꾸는 마지막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앞서 1편과 2편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내 땅을 방어하는 법을 배우셨다면 오늘 이 시리즈의 최종장인 3편에서는 내 땅을 활용해 매달 현금이 쏟아지는 마법 같은 제도인 농지 연금의 모든 것과 자식들에게 분쟁 없이 땅을 물려주는 상속과 증여의 기술 그리고 마지막 절세 전략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님들 농사 짓느라 고생만 시켰던 그 땅이 이제는 여러분의 효자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평생토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가장 놀라운 점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수확물을 팔 수 있고 아니면 농지은행에 맡겨 추가로 임대료 수입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땅은 그대로 있으면서 연금과 임대료라는 두 개의 월급 주머니가 생기는 셈입니다. 특히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100% 감면되는 혜택까지 있어 세금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만약 70세인 어르신이 공시지가 5억 원짜리 땅을 담보로 농지 연금에 가입하신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약 170만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은행 임대료까지 합치면 웬만한 직장인 부럽지 않은 노후 자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연금을 받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내 땅이 국가에 다 귀속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땅값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장수하셔서 연금을 땅값보다 훨씬 많이 받으셨더라도 국가가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니어님들께는 무조건 이득인 장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상속과 증여의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달라서 상속 시기를 놓치거나 법을 모르면 자녀들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아예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8년 자경간면 혜택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셨다면 자녀가 그 땅을 증여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농사를 이어갈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도시에 살며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안 된다면 반드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농지은행 위탁이나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땅의 법적 지위를 안전하게 다져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받았을 때 처분 명령이라는 날벼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상속 시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쪼개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말 농장 특례를 활용하면 자녀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고급 정보는 농지 대토 전략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땅이 개발지역에 포함되거나 토지 보상을 받게 된다면 그 보상금을 가지고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사서 다시 8년의 경작기간을 채우면 기존 땅의 양도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자산의 가치를 키우면서도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자산 증식이 가능해집니다. 시니어님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지를 가졌다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78년 만의 전수조사라는 말에 겁먹지 마십시오. 법은 준비된 사람의 편입니다. 농지대장을 정비하고 영수증을 챙기며 농지은행과 농지연금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1577-7772번호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내 땅의 미래를 상담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당당하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는 멋진 시니어의 삶, 여러분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정직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땀방울이 이제는 황금빛 노후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3부작 시리즈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민이 깊어질 때는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며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정확한 정보와 따뜻한 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